류아린 리더님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사업하고 있는 ABO 유아린입니다. 저는 아이가 셋인 결혼 11년 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약국에서 일을 했었고, 약국보다는 병원이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서는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 오랜 직장 생활은 아니었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나서 다시 일은 해야지 생각을 했다가 연년생 둘째를 낳고 연고가 없는 천안에 내려와서 어느새 아이 셋을 키우게 되고 있었습니다. 전업주부로만 지내면서도 그때는 아이가 더 어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크면 같이 일을 해서 가정 살림이 보탬이 돼야지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은 어린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에는 제약이 많이 있기도 했었고, 우연히 아는 언니를 통해서 어린이집 냠냠쌤을 알게 되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시간 동안에 알바 정도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았던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나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하루하루 도전 같은 시간들, 경험을 하며 지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장님이 보육교사를 추천해 주셔서 고민을 하다가 냠냠쌤을 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취득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었지만 자격증을 땄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나도 어차피 둘 아이 엄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지 하면서 바로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셋째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을 했습니다. 출산하고 1년이 지나서 더 나이가 들면은 일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보조교사라는 일을 해보자. 시간적 여유는 전교사보다 나으니까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저했었어요. 그러면서 보육교사랑 비슷한 시점에 알아봤던 속기사란 자격증을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게 한 2, 3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일반 키보드 타자수랑은 상관없이 자격증만 딸 수 있으면 어느 분야에서 취직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맡은 바 내 일만 잘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크게 부딪히지도 않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이거다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좋아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예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가 생겨서 저도 모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든 배우고 도전하려면 투자는 해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지만 외벌이로 보육교사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또 특히나 300만 원이 넘는 키보드 값을 신랑한테 선뜻 지원해달라고 하기에는 많이 미안하고 어려웠습니다. 어렵게 생각도 많이 하고 결정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핑계일 수도 있겠지만 막내가 2살 정도 됐을 때 시작한 공부가 자격증 취득이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슬럼프가 왔을 무렵 옆집 언니가 아메이를 시작한다고 홈미팅에 초대를 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언니의 열정을 응원하러 갔었고, 세제 정도는 제가 이미 그때 쓰고 있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언니의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한테 현실 점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차피 없어질 직업인데 왜 그걸 지금 따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자기랑 같이 일주일에 한 번 미팅장에 나가보자고 하는 겁니다. 얼굴을 한 번, 두 번 뵌 분이 차 마시러 저희 집에 오셔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관심도 없었고 제품이 필요하면 제가 연락해서 사서 쓰겠다고 그렇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때 속기 공부를 막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도 아닌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거절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희 막내가 유치원을 가게 되었고 친구 엄마로 지금의 스폰서님이신 송지연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메이를 하는구나 했었는데 만날 때마다 참 열정적이고 당당한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는 대부분이 저 같은 전업주부가 다였는데 유일하게 나이도 어린 친구가 당당함과 열정적으로 사업하는 모습이 참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 두 번 만나다 보니까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았었고 늘 일은 해야지 하면서도 한 발자국 떼지 못했던 그때 꿈이 뭐냐고 물어봤던 스폰서님의 물음에 어릴 때 막연하게 뭐가 되고 싶고
그런 꿈들은 있었지만 구체적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대답은 못했었어요. 생각을 했어요. 나는 꿈이 있었나? 어린 시절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살고 싶었고 여유 있게 살고 싶었고 하고 싶은 걸 살고 싶었습니다. 일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부로만 지내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건 분명 대단한 일은 맞지만 늘 마음속에는 새로운 걸 찾고 있었어요. 엄마로서의 나도 좋지만 유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어딘가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워킹맘이 힘든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아메이가 제겐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선물 같은 기회더라고요. 일을 하는 엄마로 살 수 있고 유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찾게 해준 고마운 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리더라는 말이 참 많이 어색했습니다. 지금은 리더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들과 리더님들과 함께 미팅하며 공부도 하고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게 돼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서툴었지만 성장하는 아이들과 함께 저도 같이 성장한 것처럼 아메이가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 속에서 함께 해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일을 직업으로 갖고 있다는 거는 정말로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어떤 리더님 스피치에서 아메이만 온전히 해낼 수 있다면 다른 어떤 일은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요즘 제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꿈들이 하나둘 생기고 제가 아메이를 잘 해내서 성공한다면 아이들의 꿈을 지지해 줄 수 있고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부모가 나도 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내 어린 시절에는 미처 꿈꾸지 못했던 일, 더 넓은 세상을 보고 가슴 뛰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아메이가 그걸 실현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일이 맞겠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번 생은 내가 아메이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스폰서님들의 모습을 뵈면 40대, 50대, 60대, 70대 빛나는 모습들이 너무 멋지시고 나의 미래의 모습들을 자꾸 꿈꿔보게 됩니다.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일들이 점점 현실이 돼가고 하고 싶은 일들이 점점 더 생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아메이 사업에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자해서 더 열심히 성장해 보려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파주에 살고 있는 APO 김재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화가 잠깐 들어왔는데. 저는 현재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아메이 사업을 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니까 제가 아메이를 처음 만난 건 결혼하던 95년도에 시누이로부터 전달을 받았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시누이가 선물을 사가지고, 그러니까 아메이 제품을 사가지고 세제와 치약과 그 보온병을 그때 선물로 주더라고요. 아메이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 제품을 가지고 저희 집을 찾아가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서 처음 아메이를 만났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아메이는 나쁜 다단계,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다단계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이렇게 아메이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다단계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서 신우가 사온 그 제품을 쓰지도 않고 그냥 한쪽 구석에 처박아 놓고 보온병은 그때 아마 제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보온병이 지금 27년 정도 됐는데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은 제가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아마 다용도실이나 이렇게 구석에다가 처박아 놨다가 버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시누이가 저한테 제 아메이를 전달하고 갑자기 포항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이제 아메이가 그때 중단이 됐었고, 그때는 정말 알아보지도 않았었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 바로 밑에 동생 있죠? 동생이 아이를 낳았었는데, 네, 장애 아이를 낳았었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그 아이한테 연금성 수입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면서 저한테 아메이를 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다지 좋은 인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동생의 부탁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이제 치약을 쓰고 세제를 쓰고 이제 그 정도였었는데, 그 동생도 이제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진행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또 이제 흐지부지 아메이가 이제 또 멀어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세 번째 찾아온 아메이는 저희 남편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으로부터 이제 아메이를 전달받을 그 무렵에 남편이 무릎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부터 어떤 제품을 먹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저한테 어디라고 행선지도 밝히지도 않고 어딘가를 갔다 오면 굉장히 막 들떠 있고 이제 막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추궁을 해보니까 아메이 교육장을 갔다 왔다. 이게 굉장히 괜찮은 사업인 것 같다. 그러길래 제가 그 남편을 이제 뜯어 말리려고 남편을 따라서 예전에 김포공항에 있었던 그 교육장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그랬는데 이제 그 교육장에서 그 첫 OM을 들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아메에 대한 그 OM을 들으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깨졌고, 그리고 아메의 그 여행, 멋진 여행에 매료돼서 저런 멋진 여행을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던 아메이는 굉장히 나쁜 아메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쓰는 제품을 그, 사용해보고 그 좋은 점을 제 지인들과 그 친척과 동생들한테 그 경험담을 나누면서 나의 소비자들, 나와 같이 함께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늘려가는 사업이라는 거를 알게 됐고, 보상 플랜이 먼저 시작한 사람한테만 어떤 커다란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해도 그 노력한 만큼 또 보상이 주어진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건강 강의도 들었고, 그리고 그 OM도 이제 자주 들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제 들으러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아메이를 전달하고 싶은 사람이 막 친구, 동생, 지인들 막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제대로 많은 경험,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구들한테 아메이를 전달했더니 친정 아버지가 예전에 친정의 작은 아버지께서 아메이를 사재기를 해서 한번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형제분들한테 이렇게 그 따돌림을 당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청정기, 그러니까 지금 나온 청정기, 그 첫 청정기를 아직도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버리셨긴 한데 그걸 가지고 있으시면서 아메이는 나쁘다 단계라 그러면서 이제 그럴 거면은 친정에 발도 들이지 말아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고, 동생들은 인연을 끊자 막 이런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희 시댁에서는 또 다행히 제품을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제품을 권해주는 대로 또 먹고 제품을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아메를 겸업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제가 이렇게 전달하고 싶은 동생이, 이게 여러 동생들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 중에 한 동생이 그 무렵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집에 있다고 해서 제가 짧게 배운 지식으로 이제 비타민 C와 이제 단백질을 들고 그 친구를 찾아갔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제품을 제가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건데, 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아메이 제품을 신뢰할 수가 없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있다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느 강의에서 그 어떤 리더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나 같은 파트너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제품을 처음에 전달받았을 때 버렸듯이 제 파트너 사장님도 그 제품을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의 말과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걸 그때 한번 다시 깨달았었고요. 그 동생한테 이제 전달을 했는데 그 동생이 계속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제가 집에 있지 말고 강의를 한번 들어봐라. 건강 강의를 들으면 암의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될 테니까 한번 들어봐라 했는데, 그 동생은 이제 그때만 해도 저를 도와주겠다는 심정으로 한번 왔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강의를 들어보니까 본인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또 그 친구도 건강이 안 좋았었지만 또 남편도 건강이 안 좋은 상태라 그 가족의 건강을 고쳐보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또 교육장을 나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지금 저와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남편의 건강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 동생의 건강도 저보다 지금 더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자기가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직장만 다니면서 어떤 뭐 미래에 대한 꿈, 계획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직장 생활에만 충실하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나는 그러니까 저 자신에 대한 어떤 투자나 그리고 그 뭐 공부할 계획이나 이런 걸 전혀 못 세우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아메이 안에서 이렇게 여러 리더님들이 스스로 본인을 가꾸고 투자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내가 잊고 있었던 어떤 꿈과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아메이 안에 있는 게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계속 있다 보니까 뭐 커다란 성장은 없었지만 처음에 저를 인연을 끊자고 했던 저희 친정 아버지도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허리가 안 좋으셔서 수술을 안 하면 걷지를 못하는다 병원에서 이런 이제 그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때 제가 아마 울면서 아버지한테 그 제품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이 제품 드셔보시고 아버지가 안 났으면 제가 그때는 아메이를 제가 접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아버지가 제품을 드셨는데 지금은 수술하지 않고 지금 85세인데 아직도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변화 때문에 이제 친정 어머님도 변하시고 친정 동생들도 조금씩 제품을 먹고 있어서 저희 이제 친정 식구들은 이제 거의 제품을 먹고 저희 셋째 동생은 저한테 그 아메이를 만났던 그 동생은 지금 제 소비자가 돼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쓰고 또 그 제품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전달을 한번 해봤었는데 친구들이 제 연락을 피하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제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좌절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저와 같이 이 아메이를 하고 있는 동생이 건강해지고 또 그 동생의 남편이 건강해지고 그 건강해진 모습으로 또 다른 그 지인의 건강을 챙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친구들은 일단 밀어두고 저와 같이 하는 그 동생과 같이 이 좋은 제품을 전달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라 어디 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저의 얘기를 듣고 제품을 먹고 건강을 고쳐가는 제 주변의 언니들 그리고 저의 가족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음, 왜 이렇게 긴장되고 떨리는지 보면서 누군가한테 저도 이렇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씩 사업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최근에 저희 친정 어머님이 팔순이 다 돼가는 그 나이인데도 이제 저희 딸아이와 같이 줌 미팅에 참석을 해서 스피치도 하고 그리고 또 제품을 써보시고 누군가에게 전달도 하고 소개도 시켜주시고 또 당신을 위한 공부도 시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제가 다른 모습으로 끝까지 아메일 하면서 이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어, 그리고 또 이제 같이 근무하는 동생이 제가 아메이를 전달했을 때 그 애터미 제품을 막 이렇게 저 보란 듯이 막 구매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그랬던 동생들이 제 진심을 알고 지금은 저의 아주 큰 소비자가 되어 있고 그 동생이 그 자녀와 같이 지금은
그 청소년 A7070 유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그 A7070을 자녀와 같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저한테 공부 정말 아내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함으로 그 아내를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크게 어떤 제가 그 성과는 없지만 이렇게 스피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게 동기부여 받아서 조금 더 성장하라는 리더님들의 그 응원인 걸로 알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BO 박순희입니다. 저는 좀 제품 쓰기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 이거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오래됐는데 제품 처음에 이제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제품을 전달받았고요. 저기 GNH 로션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딸내미가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부터 쓰기 시작하고 제품 하나하나 이제 저기 디시드랍스로 또 쓰고 이렇게 하나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서 계속 쓰다가 이제 집사님이 이제 교육장애를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교육을 들어보고 제품 설명도 듣고 사업 설명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때 지금도 직장 생활하지만 그때는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허리가 좀 아파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는 동안에 이제 그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교육장에 가서 교육을 듣고 제품 설명도 듣고 사업 설명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나이 먹고 애들이 이제 다 저기 해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메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다른 일반 사업과 전혀 다른 방식임을 알게 되었고 신뢰할 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지만 용기는 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교육장에 계속 나가서 교육을 듣고 제품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품을 한 가지 바꿔서 써보니까 정말 너무 좋고 이건 남에게 전달을 해도 욕을 얻어먹지는 않겠다 싶은 생각에서 내가 써본 경험을 이야기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한 가지씩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식품을 잘 먹고 있는 소비자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 쉬고 신경을 좀 쓰지는 못했지만 계속 스폰서님과 이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팅하고 계속 사업을 더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부족한 저에게 정말 스폰서님이 계속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래서 내가 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어요. 그다음에 작은 행동이 쌓이고 쌓으면 변화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정말 저도 남 앞에 나가서 얘기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많이 내 자신을 봐도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데 아메이 창업자들의 정말 진심 어린 신념을 가지고 수년 동안 이렇게 경영을 잘 해와서 아메이 창업자들의 그 신념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영원히 이어질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열심히 이 사업에 매진할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 끝까지 이 사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는데 정말 제가 제품이 좋아서 계속 이 사업을 놓지 않고 있는 거는 정말 이 사업 설명을 듣고 제품 설명을 듣고 제품을 써볼 때 너무 이런 제품이 없고 정말 내가 어디 알아보지 않아도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이 아메이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느 누구한테라도 전달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제가 계속 이 제품을 쓰면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한 저에게 또한 스폰서님이 또 잘하라는 의미에서 또 스케치를 하라고 했는데 할 줄도 모르는데 하라고 그래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기는 했는데 제대로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러네요. 그런데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 스폰서님이 정말 격려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계속 해주시는 그것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족한 저의 말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승용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본에서 유학생활과 사회생활을 8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아메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꿈이 뭐였냐면은 제가 이 잡지를 그때 당시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데 뚜르트몽드라는 잡지였는데 여행 잡지였어요. 전 세계에 대한 여행 기사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잡지였는데 이걸 처음 본 순간 세계라는 게 굉장히 넓고 한번 가보고 싶다. 되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세계 일주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군대 전역을 하고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이제 일본 유학을 가면서 저는 그때 처음으로 서핑이라는 거를 처음 하게 됩니다. 서핑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꿈이 살짝 바뀌는데 꿈이 이제 전 세계에서 서핑을 하는 게 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꿈을 어떻게든 이루고 싶어서 일본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여행사에 취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여행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래서 여러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뭐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뭐 하와이 등등 한 20개국 정도는 여행사를 통해서 다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의문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제가 하고 싶었던 세계 일주였었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여행이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재미가 없는지 계속 생각해 봤더니 이게 제가 하고 싶은 게 꿈이 일이 되어 버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개인 여행으로 가는 친구들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같이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일로 가다 보니까 여행이 영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사이에 제가 좀 특별한 여행사에 있어가지고 제 고객들이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의 회장님들이라든지 혹은 뭐 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일본에서 뭐 국회의원들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국회 수상이라고 하죠. 우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일본 수상들 그리고 뭐 장관들 이런 분들을 제가 이제 해외에 보내드리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대기업 회장님이 항상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잘 다니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배 하나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은 항상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다니신다든지 아니면 가족들하고 그런 좋은 여행들을 항상 아메이에서 보내는 것처럼 그런 좋은 여행들을
항상 가시곤 했었어요. 제가 그런 것들을 항상 예약을 해드리고 보내드리고 하면서 아, 멋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느 날 그 회장님이 저한테 둘이서 얘기할 시간이 생겨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꿈이 뭔가? 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 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계 일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회장님께서는 근데 왜 여행사에서 일하고 있는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라고 대답했죠. 제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서 세계 일주를 하고 싶어서 여행사에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건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회장님께서는 세계 일주가 꿈이라면 회사를 때려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황당했죠. 저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회장님께서 자네 혹시 차 좋아하나? 그래가지고 예, 차 좋아합니다. 포르쉐 좋아하나? 그래서 포르쉐 좋아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만약에 자네가 포르쉐를 타고 싶으면 자동차 포르쉐를 파는 자동차 세일즈맨이 되겠는가? 아니면은 자동차 포르쉐를 타고 있는 분한테 직업이 뭐예요? 하고 여쭤봐서 그분이 만약에 야채 장수를 하고 있으면은 자네는 야채 장수를 할 것인가? 자네 어떤 걸 할 건가?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야채 장수를 해야죠. 라고 했더니 이제 회장님께서 그런데 왜 지금 자네는 자동차를 팔고 있나?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그냥 크게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나는 왜 자동차를 팔고 있었지? 라는 생각에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또 저는 일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방위성 장관,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분을 또 이렇게 제 담당이었는데 물론 이분하고 직접 뭔가를 하는 건 아니고 이분 비서를 통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이런저런 여행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게 됐는데 이분 비서가 요 분이었어요. 요 분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한국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집에서 매주 이렇게 파티도 하니까 놀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저를 초대해 주시더라고요. 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게 이제 퀸쿡 파티였는데 퀸쿡으로 해서 같이 만들어 먹고 하는 파티였는데 저는 아메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매주 참가하는 그런 그냥 참가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모여서 같이 파티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메이 들어본 적 있냐고. 근데 저한테 아메이는 잘 몰랐지만 그냥 세제를 팔고 그냥 그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잘 몰랐으니까 정보도 없었고 그냥 세제 팔고 치약을 파는 회사 그냥 그 정도. 근데 의문이 생겼어요. 왜 국회의원의 비서면은 집도 굉장히 좋았고요. 차도 외제차가 2개가 있었고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국방부 장관 비서를 하면서 왜 아메이를 하고 계시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 굉장히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8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설날하고 추석 때 항상 저를 집에 초대해 주셨어요. 외국인이 외국에 나와서 설날 추석 때는 또 비싸서 비행기 값이 비싸서 한국에도 못 돌아가니까 자기네 집에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떡국도 먹고 그러자고. 그렇게 3, 4년 정도, 5년 정도를 그렇게 쭉 설날 추석 때 저를 불러주셔서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이분한테. 그리고 제가 이제 8년이 지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봤더니 그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좋은 사람이 있는데 만나보지 않겠냐고. 근데 이분 부탁이었기 때문에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강남 아메이 프라자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만난 분이 우리 남 사장님이셨습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시죠.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명함을 받고 이제 아메이 하시는구나라고 느껴가지고 사업 설명도 그때 남 사장님이 직접 해주셨어요. 해주셨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고요. 단지 그 국제 스폰서가 소개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분 얼굴에 먹칠을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등록만 했어요. 등록을 했는데 우리 남 사장님께서 그 다음 날부터 미팅에 와보라고 첫 번째 주에 금요일 날 강남에서 미팅이 있으니까 와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여행사에 있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잔업이 있어가지고 못 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잔업이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남 사장님께서 미팅에 참가해 보라고
근데 그때 회식 있다고 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또 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 사장님께 2번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한 번 미팅을 참가해 보라고 하셨는데, 인간은 인간으로서 이 사람의 부탁을 3번 거절하는 건 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팅 속에서 그때도 사업 설명은 전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핀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런 거 우리 많이 보시잖아요. 이런 걸 보는데, 어쩌면 만약에 진짜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정말 이루고 싶었던 그 일본에서 대기업 회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아직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어서 제가 일본 스폰서님한테 부탁을 드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고 계신 다이아몬드 사장님이 계시냐? 그럼 그분을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만나게 해주셨어요. 요 분인데, 일본에서 매일 다이아몬드가 되셔서 매일 서핑을 하면서 자기 요트까지도 가지고 있고 요트로 세계 일주를 하고 계신 분이에요. 나이는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고요. 너무나 멋져 보였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아메이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느꼈고, 또 하나 좋은 기회가 뭐냐면요. 몇 년 전이었을까, 컨벤션을 했는데 스티브 회장님이 한국에 오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 스티브 회장님을 본 순간 이거는 뭐 의심할 여지도 없겠다. 이건 해도 욕먹을 것도 아니고 정말 최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바로 다이아몬드가 될 줄 알았고, 바로 제 꿈을 다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 리치 회장님하고 우리 제이 회장님께서 저희에게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지만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2가지가 필요했는데, 첫 번째는 노력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2번째였는데 자질이 필요하더라고요. 다이아몬드로서의. 여기 계신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을 보면서 특히 더 많이 느끼는데, 저한테는 아직 자질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 중이고, 그리고 더 겸손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근데 2달 전에 저희 국제 스폰서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쉽지만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본을 찾아가 보지도 못해가지고 일본에 가지를 못하니까 장례식에도 제가 참가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아쉬웠고요. 그래서 제 꿈이 하나가 생겼는데, 뭐냐면은 제가 빨리 다이아몬드가 돼서 다이아몬드 핀을 이분 무덤에다가 갖다 드리는 게 제 소원이고요. 그리고 점점 꿈을 이루어가는 아들로서 천국에 계신 그분한테 이렇게 아들이 잘 살고 있다고 꼭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꿈이 하나 더 생겼는데요. 지금까지는 세계 일주가 꿈이었는데, 저는 이 사업을 32살쯤에 알게 되었는데, 가장 후회되는 건 더 빨리 알았으면 어땠을까? 20대 때 알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에 지금의 20대 젊은 친구들에게 빨리 제가 성공을 해서 이런 같은 기회를 더 젊은 세대에, 젊은 나이에 이걸 알게 되어서 이런 기회를 나누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선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멋진 엑시스 이글 그룹에서 이런 멋진 리더님들에게 많이 배우면서,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돼서 또 엑시스 이글에서 더 멋진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럼 저도 멋진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